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조 바이든 정부의 첫 중국 대사로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이 번스 지명자는 민주공화당 정부에서 모두 활동을 했던 정통 외교관입니다. 외교가에서는 최고의 외교관 그리고 실력파로 통합니다. 그럼 빌 클린턴 전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변인 그리고 그리스 대사를 역임했고요. 또 조지 부시 전 행정부에서도 북대서양조약교 그러니까 나토의 대사,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냈습니다. 현재는 하버드 대학교의 캐나다 스쿨 교수로 있습니다. 이 백악관은 번스 지명자에 대해서 지난 20일 보도자를 냈는데요. 여기서 번스 전 차관이 정무차관 시절에 아프가니스탄, 유엔의 대이란 제재, 그리고 북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정책 같은 다양한 현안을 두고 중국 정부하고 협의를 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또 번스 지명자가 민간 연구단체인 아스펜 전략그룹 사무총장을 지낼 당시에는 이 중국 공산당의 중앙당교와 정책 대화를 진행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백악관이 구태여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 번스의 중국 관련 업무 경험을 꺼내던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미국 내에서 사실 번스는 중국 전문가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많이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정치인이 아닌 번스를 중국 대사로 지명했을까?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중국 대사로 임명된 번스는 분명 정통 외교관 출신입니다. 그간 이 백악관은 주중 대사의 정권 창출을 도왔다든지 대통령 측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랬었죠. 이런 인맥 관계를 활용해 가지고 미중 관계의 난제를 물밑에서 조율하고 해결하는 정치적 타결을 시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번스는 이런 백악관의 대리 이미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10년간 정치인 출신을 보냈던 중국 대사 자리에 노련한 외교관을 지명한 것은 주중 대사의 역할 전환을 의미한다. 역할 전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역할 전환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특히 번스의 중국 대사 지명은 중국이 주미 대사로 늑대 전사 외교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 강경파 친강을 주미 중국 대사로 부임시켰지 않습니까? 이것과는 확연하게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친강이 철저하게 정치적 사명을 띤 대사라 그러면 번스는 완벽하게 외교적 업무를 수행하는 정통 외교관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티베트와 신장의 인권 문제 같은 이런 서방의 비판을 강도 높게 받아치면서 매파 본색을 보여주는 친강이 이제 지난달 주미 대사로 부임해가지고 미국과의 일전 대결도 불사하겠다. 이런 중국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 그러면 미국은 철저한 외교통을 대사로 보내가지고 정치적 해석 없이 완전히 외교적으로만 원칙에 따라서 중국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이걸 선포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정상 국가 간의 외교는 정치가 반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리의 양념 같은 역할을 정치가 외교 현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미국과 중국같이 외교적 충돌이 거세지는 상황이라 그러면 더욱더 정치라는 양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이 정치적 역할을 발휘할 기회조차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중 관계는 이 정치적 양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주미 대사에 친강을 보내서 차라리 본토의 중국인들을 위한 홍보전이라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죠. 그런데 미국은 그럴수록 원칙에 관한 외교를 하겠다라고 역으로 선언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장 이후의 인권 문제만 하더라도 철저하게 외교의 원칙을 가지고 중국에게 따지게 되면 중국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외교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질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냥 덮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외교적으로 치른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대만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이 중국의 소유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정치적 해석입니다.
그러나 대만을 외교의 원칙에서 본다 그러면 중국과는 완전히 별개의 나라입니다. 그런 외교의 원칙을 가지고 중국 정부하고 맞선다 그러면 중국은 정말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에번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고위급 인사 간의 정기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과 소통하려는 새로운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담은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번스의 임명은 미중 관계를 물밑의 정치적 타입이 아니라 외교 현장에서 정면 대응하겠다. 이런 예고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번스의 중국 대사 지명을 중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선 중국 공산당의 거친 입으로 통하는 황구시보는 21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번스 지명자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린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번스에 대한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죠. 황구시보는 위상 중국 사회과학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가지고 번스 지명자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지만 독창성과 융통성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리상 연구원은 이어서 번스 지명자가 지난 1월 신장 이후로 자치구, 홍콩 등을 둘러싸고 반중 성향을 보인 적이 있다 그러면서 이건 그의 입장이 현 미국 정부의 기조와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번스 지명자가 현재 정해진 대중 강경책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독창성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22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번스를 중국 대사로 지명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그의 운신의 폭은 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미국의 대중 정책이 과도하게 정치화가 돼 있어서 차기 주중 미국 대사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중국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했다. 이런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고문인 스이농 인민대 교수도 번스 전 차관이 높은 평가를 받는 외교관이지만 그가 최근 신임 미국 주재 중국 대사로 부임한 칭강이나 미중 간 갈등 고조로 인해서 극도로 제약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뭐 중국의 미국 대사나 미국의 중국 대사나 뭐 이렇게 운신의 폭이 작을 것이다, 좁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스이농 교수는 이어서 국제 환경이 너무나도 변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두 대사의 운신의 폭은 넓지 않다라고 본다. 이렇게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말을 한 겁니다. 베이징의 미중 전문가인 유안리도 현재 미중 관계는 정치에 납치당했고 대사들은 전통적으로 메신저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번스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고 그것은 그가 얼마나 대통령과 가까우냐에 달려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인 대신에 정통 외교관을 주중대사로 선택한 것은 긍정적 신호일 수도 있다. 이런 견해를 나타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자오커진 칭화대 사회과학학원 부원장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정치적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희망으로 그간 정치인을 중국 대사로 보내왔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은 중국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미중 간의 외교적 대화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상황에서 번스 전 차관의 발탁은 미국이 일정 수준에서는 여전히 중국과 협력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중국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자오커진 부원장은 이어서 이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미국의 글로벌 전략이 테러 대응에서 주요 강대국 간 이 경쟁 대응으로 옮겼음을 시사한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번스 앞에는 큰 도전이 놓여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오 부원장은 또한 미중 관계는 변했고 우리는 이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칭강 대사는 미국에 부임한 이래
강경 발언을 하지 않았고 나는 그가 잘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도 주재 미국 총영사 출신의 제프리 문 차이나문 전략연구소 소장 역시 번스 지명자의 발탁은 예측할 수 없었던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가장 예측 가능한 발전이라 그러면서 이건 미중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진전이자 중국 정부에도 좋은 신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리 하이동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도 그는 중국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정책 결정자에게 전달할 수 있고 미국의 대중 정책 가운데 난제에 대해서도 잘 이해한다 그러면서 그는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통제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어찌됐건 중국 정부 당국은 이 번스의 중국 대사 임명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 의중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21일 중국 국영 CCTV는 주중 미국 대사 지명 사실을 짤막하게 보도를 하면서 뭐라고만 이야기를 했느냐. 번스 지명자는 국무부 대변인, 차관 등을 역임했고 그리스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대사를 지낸 바 있고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 정부와 협력한 바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주중 대사의 그야말로 외교통인 번스를 내보낸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는 어떤 사람을 지명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대사를 같은 날 지명했는데 이들 지명자의 면면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들 두 대사 지명자를 보면 이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중국과 일본을 향한 외교의 방향이 뭔지 이걸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번스를 중국 대사로 지명한 날 동시에 주일 대사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람 이메뉴얼 전 시카고 시장을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메뉴얼 전 비서실장을 지명한 것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22일 세일 주일 대사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주저없이 처리하는 능력, 격한 운동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미국 민주당의 거물 인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입장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아주 호의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이어서 같은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일본 입장에서 이 이상의 원고는 없다는 미국 정부의 한 고위 인사의 발언을 소개를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내에서도 백악관에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귀중한 파이프 역할, 그러니까 통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민열 지명자가 정치가로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스타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22일 보도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환영 일색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이 매뉴얼의 이 주일 대사 내정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이 한껏 실려있는 인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들이 격찬하는 것 같이 이 바이든 대통령과도 깊은 친분이 있고 또 강성이어가지고 옳은 말을 곧이곧대로 스타일이기 때문에 미 국무부에도 일본과의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진다는 겁니다. 결국 주일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정치적인 인사여서 미일 동맹은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거칠 것 없이 대차게 나아갈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중 대사의 번스 지명은 한마디로 중국과 특별한 타협 없이 무미건조한 외교적 소통으로 미중 관계를 처리해 나가겠다는 의중을 담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에 미중 관계의 극적인 전환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가 번스의 중국 대사 내정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야흐로 이 미중 간에는 외교적 냉전의 시대가, 미일 간에는 그야말로 훈풍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